안녕하세요. 네, NMR 담당자 한선필입니다. 좀 부담되네요, 갑자기. 저 그리고 30분 생각했는데 20분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25분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NMR 그냥 가볍게,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렇게 하는 세미나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NMR, NMR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굉장히 많네요. 다행이네요. 네. NMR을 보통 측정하는 이유는, 음, 다음과 같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반응을 보내고 네, 반응이 갔는지 무기하시는 분들은 XRD 찍고 저 유기하시는 분들은 NMR을 찍죠 보통. 네, 보통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제일 많이 쓰는데 가끔 보면은 그냥 교수님이 한번 네, 찍어보라 그래가지고 그냥 가져오시는 분들이 왕왕 있고요. 그리고 이제 NMR을 좀 더 깊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근원으로 가죠. 네, 분자 이동 속도 뭐 솔벤트 A랑 B랑 섞었는데 뭐 A, B, C를 섞었는데 A랑 B랑 친한지 B랑 C랑 친한지 뭐 그런 거 아니면 컴플렉스를 만들었는데 뭐 리간드가 두 개 붙었는지 네 개 붙었는지 뭐 여섯 개 붙었는지 뭐 그런 거 할 때 보통 쓰고요. 그리고 업체분들은 보통 네 경쟁 업체가 뭘 쓰는지 궁금할 때 이제 NMR이랑 보통 메스를 두 개를 찍어서 이제 모르는 샘플에 대한 거를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죠.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언노운 샘플 측정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배터리 쪽도 많이 해가지고 네 요런 양이온 음이온의 뭐 상대적 이동 속도 요런 거 가지고 이제 배터리의 효율이 왜 좋아지는지 그런 거 규명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니스트 안에는 장비가 엄청 많죠. 네. 하나, 둘, 셋, 열 대인가요? 네. 아홉 대. 네, 아홉 대 있고요. 네. 저희 UCRF에 제가 담당하는 NMR은 지금 베리안 600, 브루커 600, 브루커 400 이렇게 세 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시는 네, 정남호 교수님 네 쪽에 CMCM에 네, 장비가 두 대 있고요. 솔루션 솔리드. 그다음에 IBS 지금 발터주 교수님이 단장하고 계신 쪽에 재작년? 네, 작년에 한 대 사가지고 여기 400메가랑 벤치탑 두 대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화학과에 좀 오래된 네, 저희가 쓰던 NMR 이전해가지고 400메가 이렇게 한 대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NMR은 감도가 좀 낮아요. 다른 장비에 비해서. 네, 그래서 감도가 좀 중요한 팩터이고요. 그래서 보통 감도는 첫 번째로는 핵의 개수, 그러니까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비례해서 데이터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상대 정량이나 절대 정량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비제로라고 해서 그 자기장, 그러니까 자석을 더 센 걸 쓰면 감도가 더 크게 나오고요. 시그널이 더 좋게 나오고 그게 보통 400메가 대비 600메가가 감도가 한 1.8배 정도 더 좋고요. 600 대비 950이 한 두 배 정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찍었던 건데 400메가랑 600메가 같은 시간 찍었을 때 실제로 비교해 보면 한 3.67배, 6, 네, 요 정도 감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스캔 수인데요. 저희가 한 번 스캔한 거랑 네 번 스캔한 거랑 감도가 네배가 아니고 두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NMR은. 한 번 스캔한 거랑 16번 스캔한 거랑 감도가 네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1시간 찍은 거랑 16시간 찍은 거랑 감도가 네배밖에안 좋아진다. 그리고 NMR에서 보통 시그널이 나오고 저희가 스캔을 계속하면 인텐시티가 커지는 개념이 아니고 요 노이즈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뭐 두 배가 좋아지면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저희 400메가는 한 4억 정도 네, 가격이 되고 저희 보통 일반적 600메가가 한 10억 그리고 한 1.2기가 가면은 한 2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요런 감도를 올리려고 저희는 600메가에는 이 프로디지 프로브, 그러니까 질소로 프로브를 냉각하는 테크닉을 더 써서 감도를 더 증폭을 시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친구는 한 950MHz NMR 정도랑 감도가 비슷하게 나온다 보시면 돼요. 얘가 없지만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저희가 400메가로 1시간 찍어야 될 거를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600 크라이오 프로디지로 찍으면 한 80스캔, 76스캔 정도면 비슷하게 감도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이 프로디지, 크라이오 프로브는 보통 크라이오젠이 극저온 유체거든요. 뭐 액체 질소, 액체 헬륨 해서 뭐 4K, 뭐 77K 정도 되는 저온의 이런 친구들을 샘플을 냉각시키는 게 아니고 샘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코일을 냉각시켜서 그 열적인 노이즈를 감소시켜서 시그널을 키우는 테크닉이고요. 네, 질소는 한 2배에서 3배, 헬륨을 쓰면 한 3배에서 4배 정도 감도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MR을 보통 네, 토탈 다 보면은 누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고요. 이거를 하나씩 쪼개보면 저희가 보통 측정하는 게 핵 뉴클리어고요. 그다음에 어떤 걸 일으키기 위해서 자석이 필요해요. 핵이랑 자석이랑 뭘 해가지고 어떤 에너지가 나눠지고 이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레저넌스라고 하면은 뭐 시소나 근해처럼 뭐 좌우나 위아래로 계속 반복되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런 모션을 일으켜 주려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서 빛을 사용하는 그런 장비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NMR을 사용하는 뉴클리어의 그 컨셉은 뉴클리어 피전이 아니고요. 네, 핵 폭발이나 뭐 핵융합 이런 게 아니고 핵 스핀입니다. 그래서 엄청 저에너지의 그런 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핵이 회전을 하면 이 암페어의 법칙처럼 네, 전하가 이동을 하면 뭐가 생기죠? 자성이 생기죠. 그래서 핵도 자석이 되거든요. 그게 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네, 양자역 각소, 이 쿼크, 업 쿼크, 다운 쿼크 이 개념 때문에 생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은 자성을 세게 못 만들고요. 그래서 NMR은 굳이 네, 초전조자석, 액체 헬륨 안에 초전도 코일을 담가놓고 네, 영구적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강력한 자석이 생길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는 자석을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뭐 400MHz NMR, 600MHz NM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원래 단위로 환산을 하면 보통 테슬라 아니면 가우스 단위 100MHz면 2.35 테슬라인 자석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석을 쓰는데 왜 그러니까 샘플을 자석 안에 집어 넣냐면 이 아까 자성이 생긴다 그랬죠. 회전을 하면 그 회전을 하면 생긴 자성들이 일반적인 환경에선 다 랜덤하게 섞여 있어요. 복잡하게.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합쳐져 있고요. 이 샘플을 굳이 자석 안에 넣으면 이 핵스핀의 방향이 이렇게 도는 친구, 반대로 도는 친구가 있겠죠. 서로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서 이 커다란 자석이 걸어주는 자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마그네틱 모먼트, 그러니까 자성을 만드는 친구들은 안정해지고요. 이 스핀은 반대 스핀은 불안정해져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꼭 샘플을 자석 안에 넣어야 핵스핀의 에너지 준위가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에너지, 빛을 가해주면 얘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레저넌스를 일으켜서 측정하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MR은. 그래서 일반적인 친구들, 그러니까 프로톤이랑 뉴트론 가스가 둘 다 짝수면 NMR에서 안 나오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홀수 개수여야 나와요. 왜냐하면 그 파울리의 베타울리에 따라서 한 에너지 준위에는 2개씩밖에 안 차니까. 네, 2개가 차는데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면 상쇄돼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라도 홀수. 그래서 카본도 질량수 12짜리는 안 나오고 13짜리가 1% 정도 자연존재비가 있어서 그 친구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네 할까요?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 NMR은 네 물리 화학도 알아야 되고 양자역학도 좀 알아야 되고 어 그냥 화학도 좀 알아야 되고 재료 쪽도 좀 알아야 되고 좀 할 게 많아가지고 좀 어려운 네 그런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해밀토니안에 의해서 측정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양자역학, 뭐 자성학, 뭐 분광학, 케미스트리 뭐 다 뭐 이렇게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 네, 측정은 요새는 쉽게 되니까 데이터를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좀 더 깊이 알려면 좀 더 높은 레벨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MR은 보통 액체로 샘플링을 제일 많이 하고요. 이런 샘플 튜브, 이 외경이 5mm인 샘플 튜브에 이제 용지를 용매에 녹여서 용액 상태로 보통 많이 측정을 하고요. 물론 가스도 찍을 수 있습니다. 프레셔를 줄 수 있는 튜브가 있어서 가스도 되고, 갤페이지도 네, 만들어서 온도를 좀 뭐 70도, 100도까지 올리면 찍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갤페이지 전용 겔이나 페이스트 전용으로 나온 HRMS라는 프로브가 따로 있는데 지금 저희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체 상태인 파우더나 아니면은 파이버 아니면 필름 같은 거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솔리드 프로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솔루션 NMR은 샘플을 이제 NMR 솔벤트에 섞어서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NMR 솔벤트라고 하면 프로톤이 듀테리움으로 치환된 솔벤트를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H2O가 아니고 D2O, 그다음에 CH가 아니고 CDCl3, DMSO도 H6가 아니고 D6인 친구들 많이 쓰고, 그다음에 랩이 돈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은 태초에 뭐 물에서 반응을 보내서 도저히 뭐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한 10% 정도만 듀테리움 솔벤트로 치환해가지고 섞어서 같이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뭐 이렇게 H나 D가 많은 거를 프로톤을 듀테리움을 치환을 하면 할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DMF는 D7은 10ml에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해서 그런 거는 못 쓰니까 못 쓸 수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일반 솔벤트로도 측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코엑셀 튜브로 해서 샘플 튜브 안에 샘플 튜브를 하나 더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쪽에는 이제 NMR 솔벤트나 레퍼런스 넣고 밖에는 이제 샘플 넣어가지고 정량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 섞은 상태에서 네, 바로 측정할 수 있게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갤페이즈인 상태인 샘플이고 얘네는 일렉트로드랑 일렉트라이트를 갈아가지고 그냥 솔루션 쪽에 넣어가지고 바로 찍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롤 형식으로 말아가지고 네, 또 한번 측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튜브에 보통 라벨링 할 때는 짧은 기간 그냥 쓰실 거면 빨간색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엄청 잘 지워지거든요. 검은색은 잘 안 지워져가지고 네, 오래 보관할 때는 검은색으로 쓰면 좋고 튜브 워셔가 따로 있어서 5개 정도 꽂아서 바로 닦을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거가 있으면 좀 더 좋고 NMR 샘플 회수할 때는 좀 더 긴 튜브 그 파스텔 파이펫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회수하면 좀 더 좋고요. 그다음에 뭐 청소할 때 뭐 브러쉬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NMR은 항상 액체 헬륨이랑 질소가 기화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밖에는 298K고 안에는 77K랑 4K인데 이걸 뚜껑을 저희가 엄청 강하게 닫아 놓으면 나중에는 기화하다가 압력이 받아서 찌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NMR은 항상 헬륨이랑 질소가 조금씩 기화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600MHz NMR이면 100만 단위로는 600메가지만 이제 헐츠 스케일로는 뭐 60Hz, 50Hz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시간이 지나 뭐 하루 한 시간씩 지나면 점점 필드가 떨어져요. 왜냐면 안에 있는 액체 헬륨이 조금씩 날아가면서 초전도 코일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마그넷 필드가 조금씩 드리프트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NMR은 락이라는 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NMR 솔벤트, 프로톤이 듀티륨을 치환된 솔벤트 쓰니까 그 듀티륨 NMR 계속 찍어가지고 필드가 움직이는 걸 보정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쉬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샘플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샘플 위, 아래, 좌우가 다 동등한 농도, 동등한 상태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자기장이 틀어져요. 그러면 픽이 좀 브로드하게 나오거나 뭐 이상하게 찌그러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자기장을 균질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쉬밍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샘플 튜브 겉에 뭐 저희가 지문을 묻힌다든지 스크래치가 많다든지
그래도 쉬밍이 잘 안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샘플 튜브 퀄리티에 따라서 이제 철분 함량이나 아니면 뭐 구부러진 정도, 뭐 중심축이 얼마나 잘 맞는지에 요 정도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튜브가 싼 거는 하나에 3,000원, 2,800원 그렇고 비싼 거는 5만 원, 네, 더 비싼 건 뭐 40만 원도 하거든요. 네, 그런 네, 요런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NMR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은 저희가 만약에 스캔을 4개 한다 그러면 이 원펄스라는 이 시스템이 4번 반복돼서 각각 얻어진 4개의 데이터의 이제 평균값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튜닝 매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NMR 측정을 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400MHz NMR로 프로톤 NMR 찍으면 그 에너지 준이 쪼개지는 차이 그 자석에서 제 샘플을 넣으면 프로톤의 공명 주파수 그러니까 그 에너지 준위가 400메가만큼 쪼개지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요 시그널을 와블 시그널이라고 하는 요 신호를 옮겨 주셔야 프로톤이 측정이 되고 얘를 100메가까지 옮겨 주셔야 카본이 측정된다 보시면 되고요. 튜닝 매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샘플을 프로브 안에 집어넣으면 이 프로브의 저항값이 좀 바뀌어요. 이게 원래 프로브나 아니면 그 NMR을 이루고 있는 모든 전선의 저항값이 50옴이거든요. 그래서 그 옴수가 달라지게 되면 이 바닥에 있던 와벨 시그널이 위로 이렇게 뜨고요. 걔를 다시 바닥에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50옴이 된다 보시면 돼요. 튜닝 매칭이 잘 안 되면 에너지를 100을 줬을 때 100이 다 안 들어가고 이렇게 튕겨 나가거든요. 그러면 원래보다 감도가 좀 작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튜닝 매칭을 꼭 해야 되고요. 요새는 보통 오토로 되니까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NMR 프로브는 튜닝 매칭 범위,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핵종의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브는 포스퍼러스부터 MP15까지 요 정도, 네, 10%까지밖에 못 찍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설퍼나 마그네슘, 뭐 엠폴틴, 뭐 에이지 이런 거 측정하시려면 이제 좀 더 범위가 넓은 프로브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락은 듀테리움 NMR인 거고 초전 그 마그네틱 필드가 드리프트 되는 걸 보정해 주는 작업. 쉬밍은 불균이나 자기장을 균질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 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핵종 분석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와블 시그널을 좌우로 움직이는 거 매치는 저항을 맞춰주려고 와블 시그널을 위아래로 움직여 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NMR은 이제 분광학이라서 이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거는 요 레저넌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에너지를 받아서 들떴다 떨어지면서 나오는 요 시그널을 받는 그런 장비들을 이제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고요. 그래서 NMR은 스펙트로스코피 중에 이제 라디오 웨이브를 사용하는 장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UV도 있죠. UV 비저블. UV는 UV를 사용하는 네, 스펙트로스코피인 거고요. 그래서 NMR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제 1D, 2D 가지고 분자의 구조, 그다음 정량 분석, 뭐 거동, 동력학, 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성질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뭐 그리고 NMR은 비파괴 분석이라 네, 샘플을 다시 회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실험 해가지고 네, 뭐 프로톤 말고도 뭐 리튬, 플로린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핵종 간의 상호작용을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반응 리액션 모니터링 할 때 뭐 12시간 실험을 계속 걸어가지고 언제 실험이 끝나는지 반응이 끝나는지 그런 거 찾을 때도 쓰고 그다음에 솔리드 찍으면 이제 전처리 없이 바로 측정해서 실제 샘플의 어떤 상태인지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모르는 시료가 있으면 화학하는 사람들은 매스랑 IR 그리고 NMR 세 가지 찍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를 파악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보고 어사인이 되면 바로 그냥 하면 되는데 모르면 이제 뭐 더 2D NMR이나 카본 NMR 이런 걸 찍어가지고 같이 찾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통 0.05 마이크로몰 정도가 거의 검출 한계 근처인 것 같고요. 이거 낮으면 좀 더 많이 오래 찍어야 되고 1시간이 넘어가고 이 정도는 충분히 NMR로도 찍을 수 있다. 그다음에 저희가 뭐 그냥 대략적인 예시로 만약에 뭐 폴리 아마디늄 이런 거 이미디늄을 찍으면 뭐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네, 구글링해서 어사인 하면은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FAI는 픽이 합쳐져 있는데 뭐 이렇게 얘는 나눠져 나오죠. 이게 보통 NMR의 좀 이상한 이펙트, NMR의 이펙트는 아니죠. 그 물질의 그 특수한 성질들이 있어서 이런 호프마이스터 이펙트라 그래서 어떤 염을 넣느냐에 따라서 물질들이 서로 합쳐져 있기도 하고요. 좀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아이오딘 같은 거 넣으면은 좀 더 그 카우트로픽, 그러니까 물질들이 좀 더 흩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소결합 같은 거 깰 때는 뭐 HI나 뭐 이런 거 많이 넣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링 효과가 있어서 요거를 제거해 주려면 이제 물질들을 해치는 네, 그런 솔트를 좀 넣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를 아마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SSIP나 뭐 CPI 이런 거는 뭐 얘네들이 결합을 엄청 리튬이랑 강하게 하고 있어서 안 좋은 친구들이고 뭐 리튬이랑 네 용매랑 음이온이랑 적당한 거리에서 약하게 바인딩하고 있을 때 좀 더 효율이 좋다 뭐 이런 컨셉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NMR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프로톤이 듀테리움을 치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네. 그래서 NH나 뭐 OH 이런 거는 이제 가끔 듀테리움 치환되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요런 네,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보통 그 암모니아 합성 수소 그 물의 수계 반응 전기 촉매로 해서 뭐 암모니아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NH3는 4에서 5ppm에 나오니까 물이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애시딕하게 만들어 가지고 NH4 플러스 폼으로 만들어야 네 NMR 측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NMR은 픽이 나오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작용기가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많으면 보통 오른쪽에 나오고 전자가 없으면 왼쪽에 나와요. 전자가 많으면 저희 자석이 걸어주는 필드가 핵으로 잘 안 들어가서 보통 이걸 실딩돼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많이 없으면 디실딩돼 있어서 네 그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케미컬 시프트가 있어요. 케미컬 시프트에 따라서 어떤 작용기가 나오는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NMR은 어쨌든 전자밀도에 따라서 피기치가 달라지니까 어떤 옆에 원소들이 붙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전기 운송도가 높으면 전자를 많이 뺏어가니까 얘네가 붙으면 점점 더 왼쪽으로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2D 같은 경우에는 이제 1D NMR을 여러 번 찍는다 보시면 되는데 뭐 T1 인크리먼트 에버루션 타임 이런 시간을 점점 늘리거나 줄여가면서 계속 찍으면 이렇게 등고선 맵 이제 지도처럼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제 2D에서는 어떤 특정 인터랙션을 뽑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세 가지로 보면 이제 결합에 대한 정보, 공간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어떤 모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정보 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뭐 보통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톤이나 아니면 다른 핵종이 한 3에서 5옹스트롬 정도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 나오고요. 노지, 호지. 그다음에 코지는 같은 핵종끼리 결합으로 네, 두 번째나 세 번째 떨어져 있으면 나오고 HSQC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톤 카본, 프로톤 나이트로전이 이제 단일 결합으로 있을 때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뭐 프로톤 같은 프로톤 NMR 찍으면 얘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바로 어사인은 못하고 보통 이 픽을 적분을 해보면 이 면적 비가 개수에 비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6개니까 얘인 걸 확인하고 그다음부터 이거 기준으로 다 어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2D 가지고. 그래서 보통 톡시나 디퓨전 NMR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몇 개나 몇 개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찍을 때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HSQC는 실제로 프로톤 카본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네, 어떤 픽이랑 어떤 픽이 네,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HSQC를 찍으면 다른 장점은 이제 뎁트라고 해서 CH랑 CH3는 뭐 포지티브면 CH2는 네거티브로 나오니까 어사인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HMBC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의 상호작용이 나오니까 이걸로 해서 좀 거리가 먼 친구들 어사인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지를 찍으면 얘네가 3차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지 중에 이제 코폴리머이면은 얘네가 뭐 AB, A 빈지, AC, AC 빈지 뭐 이런 배열에 따라서도 이제 NOI 시그널 차이 크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양에 대한 얼마큼 반복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페로브스카이트 이렇게 해서 구조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얘네가 아이소머인데 시스인지 트랜스인지 이런 것도 노지 NMR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배터리 쪽을 보면 이제 수계 전해질인데 뭐 리튬, LiTFSI, 아세트아마이드, 워터의 비율에 따라서 얘네가 얼마나 뭐 AGG 구조인지 뭐 SSIP 구조인지를 이제 NOE 중에 이제 리튬 프로톤 이제 헤테로니까 호지거든요. 이런 걸 찍어서 이렇게도 규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건 다른 샘플인데 이제 어나이온하고 이제 첨가제 그다음에 물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뭐 FF 노지 그다음에 FH 호지 그다음에 뭐 프로토 노지 가지고 상관관계를 이렇게 규명할 수 있고요.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실험들로 네, 배터리 쪽 네, 실험하시는 분들은 네,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이거 잘못 그렸네. 보통은 결합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음이온이 리튬을 끼고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FF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게 어쨌든 그 컴플렉스를 구성하니까 그래도 엄청 가까이 있어서 코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말고 이제 촉매 하시는 분들은 뭐 암모니아, 뭐 포름산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는 네, 요렇게 샘플이랑 뭐 DMS G6를 뭐 10% 정도 네, 비율로 맞춰서 500 마이크로리터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보통 정량할 때는 이제 검정 곡선은 제일 많이 그리고요. 농도별로 한 5개 정도 찍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 커브 그려가지고 네, 제 샘플 찍어서 이제 DMSO의 면적비 대비 샘플에 들어있는 암모니아 면적비 해서 네, 그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정량 분석은 뭐 실제로 인터널 레퍼런스를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농도를 만들어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고 아니면 코엑셜티브로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검정 곡선 그려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촉매 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정량 분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너무 길었나요? 30분 했는데. 네. 저 30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왜 없죠? 아무거나. 네. 보통 다 룸템에서 찍고요. 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온도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뭐 할 수 있는데 뭐 150도부터 뭐 마이너스 150도까지 네, 할 수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거? 네. 궁금한 게 네. 네. 어, 제가 이물질을 합성을 했어요. 네. 이거 뭐 LC나 이런 거 하려면은 뭐 30분, 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NMR은 그냥 프로톤만 찍으면 한 10분 이내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비보다 더 빨리 나오고 무조건 NMR에서 이렇게 나오면 얘가 네, 그 물질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네, 그걸 알 수 있죠. 네. 저희 교육생들은 궁금한 거 없나요? QR 코드. 네. 설문을 해야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네. 네.
이거는 저희 유저들이 와야 되는데. 네.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